이 조지 맥거번이라는 분은 하원의원하고 상원의원을 지낸 미국의 정치인이자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 밑에서 평화를 위한 식량 프로그램이라는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식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이 발단은 이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던 중에 기아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의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의 건강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분이 지금 한 5,000페이지에 걸쳐서 방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미국의 영양문제특별위원회에다가 5,000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서 이 자료들이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식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책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한 270여 분 정도가 참여해서 이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공식력이라든지 이 자료의 어떤 신빙성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약이나 수술로 고칠 수 없는 대사성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대사성 질환의 대부분은 식생활에 의해서 유발된다 하는 것이 이 책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신장질환이라든지 면역계 질환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것의 이름이 성인병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것은 우리가 뭐 소화기나 청년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걸리는 질병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성인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이 성인들에 국한돼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뭐 심지어는 소아라든지 청소년기에도 이 질병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성인병이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대사성 질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불리워질 정도로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질병들이 왜 이렇게 만연하게 되었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나,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식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고, 어떠한 영양소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어야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자폐라는 것들은 보통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우울증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뭐 조울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는 것들은 뭐 아주 정말 뭐 감기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가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병이 됐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한 그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과 영양이라는 그 어떤 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이클 레저라는 박사가, 이분이 당시에 미국 분자교정의학회 회장으로 역임하실 때 이제 이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한 것인데, 이분 얘기가 식생활 개선과 비타민,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 몸 안에 필요한 영양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정신분열증 환자를 고쳤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정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질병들에 대해서는 보통 식생활하고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보통 이제 메디칼 쪽의 어떤 그 의학이라든지
또 조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고치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식생활,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을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교정 의학회의 핵심 포인트는 세포 단위에다가 우리가 이 세포가 필요한 영양 물질들을 공급을 함으로써 우리 세포가 우리 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단위의 영양 대사를 정상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질병의 근원을 고치자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모여서 이제 조직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조직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뭐 소화기관이라든지 뭐 호흡기 기관이라든지 소화기 뭐 이런 기관들을 형성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하나의 완성된 몸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그 세포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우리의 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포 단위의 영양을 공급하자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생명의 사슬 이론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등 한 44가지 정도가 되는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어야만 우리 몸 안에 원활한 신진대사들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불균형의 식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사슬 이론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영양제만 그냥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가 좋다 그러면 뭐 드시고, 또 뭐가 좋다 그러면 뭐 드시고, 그래서 건강 강장식품들을 많이 찾아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골고루 우리 몸 안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거 한 가지를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한 가지 좋은 영양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편향된 영양을 공급하지 말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사슬 이론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진주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의 목걸이가 형성돼야 우리가 그 목걸이를 걸고 목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양소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의 각자 가진 할당량대로 골고루 공급이 돼야 하나의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이 돼서 우리 몸에 유익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알 하나가 빠져서 목걸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진주 알맹이가 있어도 목걸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한 가지만 충분하게 있어도 다른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이 정상적인 건강한 몸으로 유지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몸 안에는 한 300만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고, 이러한 효소가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대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효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런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효소 활동에 필요한 이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효소가 뭔지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는 보통 영어로는 엔자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자임. 요거는 우리 몸 안에서 모든 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단백질로 된 물질이고요. 옛날에 광고 보시면 소화에는 뭐뭐탈이라는 이제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건 소화에 필요한 이제 효소를 우리 몸 안에서 부족하니까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 내 소화기관이 좀 약해서 소화 물질이 잘 분비되지 않는 분들은 소화제라는 그 효소를 몸 안에 공급함으로써
소화를 돕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소화제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드셨었는데, 그런 것도 바로 이제 그 효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요것들을 우리 몸 안에서 분해를 시켜서 우리 몸 안에 영양소로 사용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고, 이 효소들은 각자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효소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단백질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지방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또 유지방은 또 유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 뭐 리파제, 뭐 설파제, 뭐 이런 보통 아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제대로 다 잘 공급이 돼야 우리가 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효소가 있다고만 해서 이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효소의 생성이 점점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60대가 되기 시작하면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좀 거북한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효소가 젊었을 때는 왕성하게 분비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효소 생성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이 효소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조효소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엔자임이고, 이런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들은 코엔자임. 그래서 이것을 보통 조효소. 그러니까 효소가 있어야 이 조효소도 활동을 하겠죠. 효소는 없는데 조효소만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엔자임과 코엔자임, 그 둘이 잘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활동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 세 번째, 폭력이 난무하는 현대인,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정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 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어떠한 것으로 이것을 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새로운 종류의 병으로 인식되었던 것 중에 저혈당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백미나 흰밀가루, 백설탕 같은 이런 정백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생기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병인데요. 요 저혈당증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인 증상이 굉장히 내 마음이 공허하고 좀 우울하고, 또 우울하면서 또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피로하고, 그리고 이제 흉기를 휘두르게 되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저혈당증의 대표적인 그 증상이고, 정신분열 환자의 한 67%에서 이 저혈당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 저혈당증과 정신질환 쪽으로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교정 연구 결과, 이 분들이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신병 환자들에게서 보면은 굉장히 영양이 부족한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특히 비타민 B 복합체, B 복합체는 B1, B2, B3 이런 것들을 말하는 B 복합체가 부족하게 발견이 되었고요. 비타민 C라든지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망간과 같은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칼슘 같은 경우 부족하면은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칼슘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신경의 다발을 싸고 있는 중요한 그 성분이기 때문에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고통도 잘 느끼게 되고, 예민해지거나 민감해지고,
약간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면서 또 어떤 음식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고 또 영양 성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한번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기.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필수 영양소의 공급이 중요하다. 한두 가지 영양소의 공급보다 다양한 공급이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영양소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서 건강한 몸과 정신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인 강의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